여러분, 20세기에 있었던 가장 큰 사회 변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지난 100년 동안 여성의 노동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여성에게 기대되던 역할은 바로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세기 말에 와서는요, 경제적 기여자로 그 역할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이건 뭐 딱 하나의 사건 때문에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를 뒤바꾼 여러 강력한 힘들이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톱니바퀴들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새로운 경제와 역할은 뭐였는지, 그리고 교육과 권리, 인식의 변화는 어땠는지, 가정 안에서는 또 어떤 혁명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변화의 규모부터 좀 체감하고 가시죠. 이게 그냥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든 정말 거대한 파도였다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20세기 내내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경제 참여가 정말 극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정의 모습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 인력이 경제로 들어오면서 국가 경제는 완전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고요.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성평등을 향한 가장 중요하고도 또 거대한 첫걸음이 바로 이때 시작된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일자리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의 중심축이 무거운 기계를 돌리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공장에서 사무실로요.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힘보다는 소통이나 관리 능력이 더 중요해졌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성에게 더 적합한 사무직, 전문직 일자리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유연한 파트타임 근무가 늘어난 것도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만든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어줬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꼭 경제가 좋을 때만 여성이 일자리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부가노동자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오히려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남편 같은 주소득원의 수입이 줄어들면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경제라는 큰 퍼즐 조각을 맞춰봤는데요. 다음 조각은 단순히 일자리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성 스스로의 역량이 강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밑바탕에 정말 가장 강력한 엔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교육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가파른 상승세가 눈에 띄죠? 20세기를 거치면서 여성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교육이 그냥 기회의 문만 열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전문 기술을 얻었고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성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여성들이 늘어나니까 사회적인 인식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경제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는 식의 그런 편견들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개인의 노력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만으로는 부족했겠죠. 제도적인 뒷받침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고용평등법 같은 걸 만들어서 차별을 막고 또 출산휴가 제도를 도입하거나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식으로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경력을 포기하지 않고 일과 가정을 함께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경제도 바뀌고 교육과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차례인데요. 바로 가정입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바깥 세상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혁명적이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가정 내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그건 바로 가족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2.1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한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려면 여성 한 명이 평생 2.1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는 많은 나라에서 이 수치가 2.1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를 적게 낳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여성들이 육아에만 쏟아야 했던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시간을 다른 것에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기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이런 가전제품들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하루 종일 걸렸던 집안일이 몇 시간 만에 끝나게 된 거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술들이 사실상 수백만, 수천만 시간의 여성 노동력을 가사노동에서 해방시킨 열수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강력한 힘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거대한 변화는 어느 하나 때문이 아니었던 거죠. 딱 맞아떨어진 겁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원했던 경제, 그리고 교육을 통해 준비된 여성들과 변화된 사회적 인식, 마지막으로 기술 발전과 소가족화로 시간을 벌어준 가정. 이 세 가지가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동시에 맞물리면서 엄청난 시너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여성이 대규모로 노동시장에 들어온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 숫자 몇 개를 바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그 근본부터 완전히 재편해버린 정말 역사적인 대전환이었다는 사실이죠. 자, 20세기가 이랬다면 21세기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주변을 보세요. 인공지능, 원격 근무,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관계들, 이런 것들이 또 어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